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요.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죠. 바로 이 김혜지 선수 관련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007도 넘어설 기세다 이러면서 극찬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만약 진짜 연기를 하게 되면 캐릭터와 상관없이 사격을 하는 걸 찍고 싶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 거기에 김수현 배우가 총 쏘는 씬이 나오거든요. 멋있더라고요. 재연을요? 어때요? 야, 지금 뭐 총 쏘는 역할을 연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꿈이 현실이 됐어요. 사실 누군가의 바람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 저도 참 오랜만에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혜지 선수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올림픽 때 이 머스크가 했던 발언들 다 기억을 하시잖아요. 액션 영화에서도 세계 사격 챔피언이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 김혜지 선수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머스크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혜지 선수가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쇼폼 시리즈죠. 크러쉬의 킬러 역으로 출연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영화 아시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7개 이상의 다국적 스타들이 참여하는데 이 작품에 김혜지 선수가 캐스팅이 된 겁니다. 김혜지 선수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잖아요. SF의 암살자다, 또 한국의 조닉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는데 이 별명 스크린에서 어떻게 투영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이 드라마라고 하면은 누구와 함께 연기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인도 최고 스타와 함께 동반 캐스팅이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누시카 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국민 배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인도에서 아역 출신 배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타가 어느 정도의 스타냐, 어느 급 정도의 스타냐라는 걸 우리가 판별할 때 SNS 팔로워 수를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예. 이 아누시카 센 팔로워만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예.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누시카 센이 서울을 굉장히 사랑해요. 이 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할 만큼 우리 서울에 대한 애정도가 깊은 스타입니다. BTS 전국의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 서울을 여행한 그 인증한 SNS 게시물이 이 게시물 올린 지 열흘 만에 1,000만 뷰에 육박하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2024년 한국 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예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는 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한류 붐을 이끌고 있는 우리 한류 붐의 공헌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영화에서 김혜지 선수와 함께 킬러로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 작품에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를 낼지 역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사격에 이어서 영화 데뷔까지 진짜 이 활동 영역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김혜지 선수가 얼마 전에는 명품 화보를 찍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최근엔 또 뭐 패션 화보도 찍었다고요? 네, 한 명품 브랜드 화보 이 모델이 되면서 굉장히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계속해서 패션 잡지 화보 촬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시크하면서 유니크한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힙한 스타일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을 나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한 매니지먼트하고 계약을 해서 연예인 활동을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네. 사실 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이 사격 선수 이외의 다른 활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격이라는 게 올림픽 때 메달을 딸 때만 국민들에게 반짝 인기 종목이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인기가 금방 사그라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처한 거죠. 사격 홍보대사를 자처한 것이고 사격을 계속해서 인기 종목으로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려면 본인이 보다 더 대중과 접점이 있을 수 있는 분야 엔터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지금 광고 제안 들어온 것만 20개 작품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김혜지 씨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혜지 선수 뭐 연예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사격도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이 억대 명품 시계를 국내로 들어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개요부터 잠깐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검찰은 양현석 씨가 지난 2014년이죠. 스위스의 한 명품 브랜드의 시계 2개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총판 A씨로부터 받아서 국내로 들여오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양현석 씨 7년 전인 2017년 이 A씨가 2013년부터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들을 들여온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A씨가 싱가포르 국적인데 이후에 7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요. 예. 최근에 이 A씨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A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공소시효가 관세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10년이거든요. 예. 공소시효 만료 나흘 전을 그러니까 나흘을 앞두고 양현석 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건데요. 관세청이 내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양현석 씨 측 입장을 들어보면요. 협찬을 국내에서 받은 거여서 신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현석 씨에 따르면 2014년 당시 A씨로부터 홍보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시계 2개를 협찬받아서 방송에 노출해 준 것뿐이다라는 것이 양현석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A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이 선물해 준 곳이 싱가포르라고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법상 $8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6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들여오게 되면 예.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해당 시계가 2억 원대 제품인 걸로 알려졌잖아요. 예. 세금 9천여만 원이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뭐 YG 측에서도 입장문을 냈는데 일단 검찰의 결정에 좀 유감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10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 양현석 씨에 따르면 국내에서 협찬받은 시계를 2017년 조사 때 세관에 자진 제출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수시로 바뀌었고 또 검찰이 참고인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 약간은 억울하다라는 측면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핵심 증인인 시계회사 지사장은 출국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물이 전달된 장소가 싱가포르인지 한국인지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일단 A씨가 입국을 한 상황이 공소시효가 끝난 줄 착각하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또 조사 과정에서 A씨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라고 지금 양현석 씨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 역시 관건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이 관세법을 위반할 경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양현석 씨에게 이 양현석 씨의 주장이 재판부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양현석 씨 같은 경우는 이 검찰에 기소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해외 원정 도박 혐의가 있었죠. 이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소속 가수들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승리 씨가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가 됐었죠. 그리고 또 그룹 아이콘의 리더 BI 이 마약 투약 및 구매 의혹에 의한 이 마약 수사 무마 혐의 여전히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현석 씨나 소속 가수들 연예면에 등장해야 당연한 건데 지금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양현석 씨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최근에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게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면서 총괄 프로듀서를 다시 맡게 된 거잖아요. 예. 하지만 또다시 검찰에 기소되면서 사회면에 이름을 올리게 된 상황이죠. YG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추석 연휴를 맞아서 이제 귀성길에 오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차도 막히고 이 졸음이 쏟아질 때 이 휴게소에 들리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 휴게소 맛집 뭐 뭘 먹어야 되는지 그 안내 책자도 있고 하는데 자, 휴게소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매출 1위 간식이 뭡니까? 바로
호두 과자입니다. 지난 이 설 연휴 나흘 동안 가장 많이 팔렸던 건데요. 18억 4천만 원어치가 팔렸다고 와. 합니다. 판매 개수로 따지면 무려 38만여 개라고 하는데요. 매출 2위는 아메리카노가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3위는 우동, 그다음은 완제품 커피 음료, 그리고 라면 순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호두 과자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호두 과자가 휴게소마다 가격이 2배 넘게 차이 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휴게소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고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2.12배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호두 과자를 똑같이 3,000원어치 구매를 했다 치더라도 무게가 140g에서 210g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무게 차이가 난다는 건 개수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내용물도 어디는 호두가 큰 게 들어가고 어디는 그렇죠. 호두가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때 또는 연인끼리 나눠 먹을 때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7개에서 10개 이렇게 또 차이가 벌어집니다. 호두 과자 천안이 유명한데 그러면 우리 국산 식재료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산 식재료를 쓰는 휴게소 단 8%에 그쳤습니다. 자, 근데 뭐 요즘 물가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근데 예전에는 휴게소에 가면 이 10,000원이면 사실 먹을 게 좀 많았거든요. 뭐 이것저것 뭐 호두 과자, 뭐 쥐포, 뭐 맥반석 오징어 뭐 네. 살 게 많았는데 지금은 10,000원 갖고 돈가스도 못 먹는다고요? 그렇죠. 이 10,000원 사실 아이들이 돈가스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지금 가격을 보면 2019년에 8,000원대였습니다. 8,500원가량이었는데 올해 1,659원으로 무려 25%나 인상을 했습니다. 올해 휴게소 인기 음식 중에 유일하게 평균 10,000원을 넘은 메뉴가 바로 이 돈가스입니다. 우동도 싸지 않죠. 우동 역시 5,478원에서 6,620원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5년 새에 무려 21%가량 상승했는데 이 외에도 라면도 뭐 싸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돼버렸죠. 라면 역시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 조절을 도로공사에서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휴게소 음식 가격에 도로공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